헤이 클로바, 메모 읽어줘. 안녕하세요, 한재석 작가입니다. 이번 OCI 영 크리에이티브의 6월 17일부터 개인전을 열게 된 작가입니다. 이제 피드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입체, 회화,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영역의 작업 등을 통해서 피드백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발생되는 무한하고 모호한 경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런 모빌 조각 형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서로의 상호작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 얽혀있는 이 입출력이라는 이 피드백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이번 개인전의 큰 주제인데, 네. 그런 것들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들이 서로 연관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위에 천장에 이제 매달려 있는 철사들이 서로 연결돼 있으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작동을 했으면 얘네의 철사 하나가 움직이게 되고, 이 움직이는 동시에 다른 철사들한테 다 영향을 주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위에서 얘네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전멸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더라도 얘한테 영향을 주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의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전멸을 했을 때 다른 하나한테도 영향을 서로 입출력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형적인 걸 좀 더 어떻게 반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의 영향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최근에 전시를 마친 영향일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한번 모빌로 해보자 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오히려 운동성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계에서 위상에서의 그 운동성이 더 복합적이게 카오스적인 그런 복잡계를 더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도 보면은 한번 시작을 하고 나서 얘네가 다시 그 루틴을 이루기까지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언제 얘네가 만약에 서로 이 설사 막대가 안 부딪히면 사실 얘네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 뭐 바람이 불거나 한 번에 그냥 뭐 관객의 터치로 한 번 더 얘네가 모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그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특히나 제일 저는 그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그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뭐라 그래야지? 이 전기 시스템에 이 금속 선이 노출이 많이 되면 그 아이온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성을 띠게 돼요, 얘네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N극, S극이 없는 그런 철사 막대인데,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면 얘네가 순간적으로 그냥 자성을 가져서 서로 막대가 서로 붙으려 그래요. 근데 이제 막대가 붙으면 문제가 되는 게 그 스파크가 아무래도 튀고 전기가 계속 이게 쇼트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뭐라 그러지? 위험성이 되게 커져요. 발열 문제도 있고 계속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화재 위험성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자칫하면은 발전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멀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 가장 위험성이 큰 부분을 차단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뭐지? 다른 그 조형적인 그 모빌 형식을 가져오니까 얘네가 서로 더 붙으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얼마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조화롭게 잘 형성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XY축에 Z축을 더 더한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점이랑 선 형태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또 곡선이나 이런 어떤 입체적인 게 또 생기니까. 근데요, 저거는 그 어떤 입출력의 반복이라기보다는 그 편광 렌즈를 이용해서 스캔을 했을 때
그 스캔을 하는 것도 얘네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 스캔하는 그 LED 바가 이제 움직이면서 표면을 스캔을 하는데, 그 걔네들의 빛의 그 어떻게 보면 빛이 표면을 지나가면서 기록이 남겨진 그 어떤 일련의 시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록들이 되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그 기계들도 오차가 있기 마련이라서, 저게 분명히 똑같은 그 스캔하고 출력하는 그 시스템의 안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그 안에서 발생되는 변주들이 저런 식으로 시각적 형태를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편광 필름을 그대로 스캔기에 넣어서 출력을 했지만 저렇게 다 다른 지금 형태를 가지고 나와서 출력이 돼요. 그 이유는 그 스캐너들이 그 편광 필름을 만나면서 빛이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 산란의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때마다. 그래서 저런 형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어떤 뭔가 하나의 픽셀로 보고 저런 것들이 점차 모여가지고 큰 화면을 이루는 그런 대형 어떤 회화 작업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진 입자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얘네가 이제 빛을 통과하면은 일정하게 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인데, 얘것들이 이제 스캐너의 그 LED랑 만나면서 이제 그때마다 다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피드백 ambiguous border까지만 하면 그 주체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개념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는 거는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작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하를 붙이고 어떤 주체자, 수행자를 넣음으로써 그럼 얘네가 주체가 생기게 되고, 그 주체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관객들이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고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제 작업 노트에도 썼듯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작업에서 그 물리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원리들을 만들어내지, 그거를 실제로 수행하고 나아가는 주체들은 제 작업들이거든요. 그 작업들이 그 안에서 키네틱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청각적인 소리라든지 그 시각적인 그런 어떤 형태들이라든지 결과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디지털 매체들이나 어떤 원리들이나 아니면 혹은 그 환경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 전시나 그 작업들을 수행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체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감독의 메시지가 확고하면 할수록 좋은 영화 혹은 관객들에게 뭔가 말하고자 하는 영화라고 비춰질 수 있어서 되게 뭔가 명확하고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영화들은 이렇게 보면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잘 모르겠어. 근데 계속 보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 같은 영화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사실 모호하다는 게 약간 저한테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확고하게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딱히 확고한 메시지가 없더라도 그냥 푹 빠져들 수 있게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작업이 뭔가 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모호한 경계자? 피드백 컷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 제목을 짓고, 피드백 앤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하게 회화, 드로잉, 영상 혹은 설치 작업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또 관객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되게 약간 다 이렇게 되게 오픈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모호함을 좀 더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약간 좀 더 예술에서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다른 영역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막 정말 다른 영역들에서는 뭔가가 탁탁탁탁탁 돼서, 특히 회사나 뭐 예를 들어 그런 기업의 이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어쨌든 정해진 목표가 있고 내가 할당량이 있어서 그날 약간 뭔가 탁탁탁탁 해야 돼, 진척이 돼야 되는 건데, 예술은 사실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약간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것들을 유일하게 약간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네. 그 사물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면 그 개인의 때가 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기억들이 그 사물에 담겨 있는데, 그런 담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낸 그 제품들 중에서도 그 개인이 사용함에 따라서 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나 기억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런 수동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어떤 능동적인 형태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뭐 동양에서는 그 왜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뭐 100년 이상 쓰면, 그러니까 도깨비가 그렇잖아요. 도깨비로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옛날 조상 때부터 그 사물이라는 걸 꼭 어떤 막 기능만을 위한 존재들이 아니라 얘네를 어떤 그 인격체를 부여를 해가지고 사물이 오래되면 될수록 되게 그거에 대한 약간 신비감 혹은 약간 그런 것들 부여가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사물들이 물론 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고 물품들이고 혹은 버려진 사물들이에요. 예를 들어 버려졌다는 의미는 그 뭐 어딘가에 내팽개쳐지고 막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기능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예를 들어 뭐 신제품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이게 조금의 뭐 결함이 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되어지고 버려지는 사물들이 많은데, 그 사물들을 굳이 제가 작업에 이제 기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콜라보레이터로서 이제 작업에 끌어오는 거는 걔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기억과 때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걔네들이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또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그 사물들을 볼 때 내용이 됐고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사물들이 어쨌든 제가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는 기존의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런 어떤 능동적인 함은 그 기존의 어떤 한 가지의 목적만이 아닌 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부분이 능동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아주 잘 가요. 땡겨. 헤이 클로바, 메모 읽어줘. 총 1개의 메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 빅스비, 오늘 일정 말해줘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헤이 클로바, 메모 읽어줘 일정이 있어요.